안녕하세요. 또야사이언스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 과학 2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마찰력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PDF 필기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링크 통해 들어가셔서 PDF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인쇄를 하시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셔서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마찰력의 정의부터 갈게요. 마찰력은 두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자, 밑에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바닥면에 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체에 오른쪽으로 힘을 가했다고 힘을 표시를 해볼게요.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작용했습니다. 파란색 화살표 위에 작용한 힘이라고 적어볼게요. 자, 그런데 힘을 가했음에도, 물체를 잡아당겼음에도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라고 써 있습니다. 왜 정지 상태냐? 바로 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 때문이죠. 마찰력은 물체와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바닥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물체와 바닥면 사이에다가 작용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즉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마찰력이라고 적어보세요. 참고로 물체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라 한다면 이유가 무엇이냐? 작용한 힘의 크기와 마찰력의 크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두 힘의 크기가 같을 때 화살표 위에다가 찍찍, 찍찍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 표시는 두 화살표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화살표의 길이는 힘의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물체에는 내가 작용한 힘과 마찰력이 같은 크기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이 물체는 오른쪽으로도 움직이지 않고 왼쪽으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즉 정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 동일한 물체를 동일한 바닥면에서 운동하게 만들려면 이 물체에 더 큰 힘을 가해야 합니다. 화살표의 길이를 더 길게 빼시고요. 작용한 힘이라고 적어주세요. 내가 물체에 더 큰 힘을 가하면 이 물체는 운동하게 됩니다. 비록 운동하는 상태다 하더라도 물체와 바닥면 사이에서는 끊임없이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마찰력은 정지 상태든 운동 상태든 간에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힘입니다. 이 물체가 운동한다라는 뜻은 마찰력보다 더 큰 힘을 가했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제 동일한 상황을 빗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빗면 위에 물체가 올려져 있어요. 빗면 위에 있는 물체들은 항상 빗면의 아랫방향으로 미끄러지려는 힘을 받습니다. 파란색 화살표 위에 미끄러지는 힘이라고 적어볼게요. 빗면 위에 있는 물체가 빗면을 타고 미끄러지는 힘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 정지 상태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물체와 빗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물체가 미끄러지지도 않고 위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이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기 때문입니다. 크기가 같다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냐면 화살표 위에 짝짝 짝짝 이렇게 표시하면 두 화살표의 길이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하는데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면 일명 합력이 0이다.
물체에 작용한 힘의 합력이 0이다 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합력이 0이면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오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른쪽 그림처럼 빗면의 기울기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빗면을 더 기울이게 되면 빗면 위에 있는 물체는 더 크게 미끄러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미끄러지는 힘은 빗면의 각도가 커질수록 그 아래로 미끄러지려는 힘은 커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도 물체와 빗면 사이에 마찰력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찰력보다 미끄러져 내려오려는 힘이 크게 되면 이 물체는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지 상태든 운동 상태든 물체에는 마찰력이 작용하는데요. 정지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을 정지 마찰력, 운동 상태에서 작용하는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마찰력은 이와 같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려는 힘입니다. 자,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마찰력의 방향을 정리해 볼게요. 마찰력의 방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물체가 운동 상태라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체가 정지 상태일 때다 하더라도 내가 힘을 가했는데 이 물체가 안 움직여. 그러면 그때는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체가 정지 상태일 때는 내가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작용한 힘의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생겨서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으로 가셔서 마찰력의 크기를 정리해 볼게요. 마찰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물체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거나 접촉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왼쪽에다가 한 가지만 적고 가겠습니다. 물체가 정지 상태일 때도 마찰력이 작용하죠. 그런데 이 정지 상태일 때 마찰력의 크기는 그냥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다라고 외워주세요. 정지 상태인 경우에는 마찰력과 작용한 힘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합력이 0이 되는 상황이고 합력이 0이 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 정지 상태가 됩니다. 정지 상태일 때 마찰력의 크기는 작용한 힘의 크기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찰력의 크기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오른쪽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운동하는 물체의 무게와 물체와 접촉면 사이의 거친 정도에 의해서 마찰력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가운데 그림을 왼쪽 그림과 먼저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여성분이 바닥면에 놓여져 있는 물체를 한 개를 밀 때와 두 개를 밀 때 언제 더 밀기가 힘들죠? 당연히 두 개 밀 때가 힘들죠. 그 이유는 바로 물체 무게 때문입니다. 물체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져요. 그래서 자, 가운데 그림에다 마찰력을 표시해 볼게요. 이 물체가 하나일 때 마찰력의 크기를 요 정도 길이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마찰력이라고 적어 볼게요. 물체와 바닥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이만큼이라면 왼쪽 그림처럼 물체가 2개로 늘어나서 무게도 2배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찰력도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마찰력의 화살표의 길이를 더 길게 해주시고요. 마찰력이 커졌다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은 커집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그림을 오른쪽 그림과 비교를 해볼게요. 물체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바닥면의 거친 정도가 다르네요. 오른쪽은 아주 거칠거칠한 면에서 물체를 미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그림과 오른쪽 그림 중에 언제가 물체를 밀기가 더 힘들겠습니까? 당연히 바닥면이 거칠 때 물체를 밀기가 더 힘들겠죠. 그 이유는 바닥면이 거칠게 되면 동일한 물체다 하더라도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가 커집니다. 화살표의 길이를 더 길게 해서 마찰력의 크기가 커졌음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내용 정리합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무게가 어떨수록 무거울수록, 그리고 접촉면의 거칠기가 어떨수록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커집니다. 마찰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 바닥면의 거친 정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빗면에서의 마찰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을 한번 같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빗면의 거칠기에 따른 물체의 마찰력 비교하기입니다. 어떻게 하냐? 자, 가운데 그림에다 설명하겠습니다. 아크릴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각도기를 세팅을 해요. 그리고 아크릴판 위에 물체를 하나 올려놓습니다. 아크릴판의 각도를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각도를 높여봅니다. 크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세운다라는 뜻이죠. 아크릴판의 각도를 조금씩 크게 하면서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그 순간의 각도를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왼쪽 그림처럼 아크릴판 위에 스프레이로 비눗물을 뿌린 상태에서 동일한 실험을 수행해서 나온 그 각도 기록과, 그리고 오른쪽처럼 아크릴판 위에 사포를 덧댄 다음에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 기록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물체가 빗면에서 제일 쉽게 미끄러지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바로 비눗물이 있을 때죠. 비눗물이 있을 때는 각도를 조금만 높여도 쉽게 물체가 미끄러질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어렵게 물체가 움직이는 상황이 언제일까요? 사포를 놓았을 때죠. 바닥면을 거칠게 하면 웬만해서는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고요. 충분히 각도를 높여야, 각도를 크게 해야 그제서야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자, 씁시다. 물체가 미끄러질 때의 각도를, 자, 우리의 예상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 볼게요. 당연히 언제가 각도가 제일 낮다? 그렇죠. 비눗물이 있을 때. 언제가 각도가 제일 크다? 사포가 있을 때. 아마 요런 값이 나올 것입니다. 자, 밑에 방법을 읽어볼게요. 빗면의 거칠기를 다르게 했죠. 비눗물과 사포로. 그런 다음에 물체가 미끄러질 때의 각도를 측정해서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결과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겠죠. 빗면이 거칠수록 미끄러질 때 기울기가 당연히 크겠습니까? 작겠습니까? 미끄러질 때 기울기가 당연히 크겠죠. 미끄러질 때의 기울기가 크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거칠어짐으로 인해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아래로 미끄러지려는 힘이 커져야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마찰력을 이용하는 경우들을 정리해 볼게요. 어떤 경우에는 마찰력을 크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 크게 하냐? 쉽게 미끄러지지 않게 할 때. 체조 선수가 손에 횟가루를 묻혀야지 체조하는 그 기구들이 손에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겠죠.
등산할 때는 바닥면이 거친 등산화를 신어줘야지 마찰력이 세져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바닥면에 눈이 쌓여 미끄러울 때에는 자동차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서 마찰력을 높이게 됩니다. 반면에 마찰력을 작게 조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전거 체인에 기름칠을 하죠. 좀 더 거칠기를 약하게 해서 미끌미끌하게 해서 마찰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수영장에 설치된 미끄럼틀에는 물을 뿌려줍니다. 그래야 마찰력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쉽게 미끄러지며 즐길 수 있으니까요. 컬링 경기를 할 때 빙판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다음에 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마찰력을 줄여서 쉽게 공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찰력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힘 중에 마지막인 부력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